문제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도입니다. 첫 번째는 수용도야. 어떨 때 수용도를 작성을 할 거냐면 개수가 몇 개 안 될 것 같아. 근데 어지러워. 됐습니까? 개수가 몇 개가 안 돼. 근데 어지러워.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그러냐면 짝짓기.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류의 문제. 우리가 보통 배웠던 교란순열 있죠. 교란순열. 나와 나의 가방. 나와 내 자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 형태. 표현상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xi가 아닌 거. 이 틀은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가 아닌 거. 1번이 1번 가방을 안 가져가. 2번이 2번 가방을 안 가져가. 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몇 개밖에 안 나오냐면 5개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혹시 이 문제인데 7개가 나왔어. 그럼 7개가 아닌 거야. 7개 중에 2개는, 2-3개는 제외시킬 겁니다. 7개 중에 2-3개는 제외시킬 거야. 최대가 5개입니다. 그래서 교란순열은 우리가 했죠. 3개는 몇 개? 몇 가지? 2가지 교란순열한가요? 자, 수용도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작성해 줄게요. 얘가 지금 1번, 2번, 3번. 무슨 말이냐면 뭐 F1 함수값도 마찬가지 F2 여기다가 위에다가 문패를 놓고 밑에다가 나열을 할 거야. 이러니 그 1번 자리에 1번이 안 와야 되고 2번 자리에 2번이 안 와야 되고 3번 자리에 3번이 안 와야 돼. 그럼 얘를 1번 자리에 1번이 안 와 2하고 3은 동일합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첫 번째 2가 왔으면 두 번째 1, 3이 와야 되는데 1, 3이 둘 다 올 수가 있겠나요? 안 되죠.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제일 뒤에가 얘가 3이 있으니까 나머지 2개 정도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3, 1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1, 2가 남았어요. 그래서 1, 2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수용도입니다. 그래서 외워두자. 교란순열은 외워두자. 3개는 2개고 4개는 9개, 5개는 44개 이 정도는 외워두자 이거지. 이거는 변칙이 없었을 때. 딱 이 말만 나왔을 때입니다. 이 말만 나왔을 때. 근데 이러한 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1번 자리에 2번 자리에 무조건 1번이 와야 돼. 2번 자리에 무조건 1번이 와야 돼. 이거는 변화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변화는 어떻게 작성해야 돼? 수용도를 꼭 작성을 해야 너희들이 오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지? 뭐라고 했어? 2번 자리에 1번이 왔다고 했지. 그럼 너희들이 쓸 때 1, 2, 3 꼭 1, 2, 3 쓸 필요는 없잖아. 그냥 사람이 A, B, C 3명 있으면 A부터 쓸 필요는 없잖아. B부터 써도 관계없잖아. 그러겠지? 그러면 2번 자리에 1번이 왔다라고 하면 이 F1을 먼저 쓰고 F2를 두 번째를 써도 상관없겠잖아. 이렇게. 그리고 2번 자리에 1번이 들어왔다. 그리고 남는 거 2번 자리에 누가 올 거냐? 1번 F1이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뭐 4가 오거나. 이게 다 동일하잖아요. 이게 동일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동일한 것은 한 번만 쓰고 이렇게 나열하는 게 수용도입니다. 자, 수용도 쓰는 거 길찾기. 도형에서 이게 길을 찾아가는 거 있지? 길을 찾아가는데 내가 가다가 안 보여. 가다가 혼란스러워. 됐습니까? 혼란스러우면 수용도를 그릴 거라고. A 다음에 B 자리, C 자리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책에는 문제가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이리 가는 방법의 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이리 가는 최단거리하고 길 찾기는 다른 말이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들어 그만 풀고 이제 들어 빨리빨리 와서 봐야지 지금쯤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적인 부분은 자
모서리는 겹치지 않고 꼭지점 겹칠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여기선 그럴 일이 없긴 하겠는데 이렇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지는 문제를 읽어봐야 돼. 그럼 이게 어지럽다고 이제 어지러우니까 여기 다 작성을 한단 말이야. A 다음에 B가 온다, C가 온다, D가 온다. B 다음에 뭐 D가 온다, F가 온다. 이렇게 작성을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대신 수용도 작성할 때는 이게 쫙 쭉 퍼질 거니까 처음에 쓸 때 중간쯤에 써야 너희들이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덜 보일 거다. 오류가 좀 덜 할 거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보통 개수는 수용도를 작성하는 개수는 보통은 열 몇 개는 다 일일이 써라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열 몇 개. 됐습니까? 곱하기가 배수 형태가 있는 경우도 있지. 곱하기 3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 답이 48이 나왔는데 곱하기 3 해서 48인 거야. 16개만 세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일이 작성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면 색칠도 있습니다. 색칠을 수용도를 작성해야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색칠을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몇 가지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되겠지? 이해 됩니까? 그 개수가 몇 개가 안 되는데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몇 개가 안 되는데 어지러운 상황이야. 뭐 이런 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 그래서 색깔이 뭐 빨간색, 노란색, 빨간 상관없습니다. 1번, 2번, 3번 이런 색들이 있어. 여기다가 칠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붙는단 말이야. 조건이 붙어. 물론 이유다는 것은 당연히 다른 색을 칠하는 것은 기본 룰이겠지. 그러면은 전체의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48가지인데 48가지인데 어떠한 룰이 붙을 수 있다. 뭐 룰.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있어요? 모든 색을 다 칠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다섯 번째 칸에가 첫 번째와 똑같은 수가 들어와야 될 수도 있고 됐어요? 근데 세 번째 칸에는 무조건 3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됐습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얘가 사이즈가 달라가서 색칠에 페인트 양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가다가 못 칠할 수도 있겠지. 이런 것들은 수용도를 작성해서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럼 개수가 몇 개 안 나옵니다. 보통은 10몇 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우리가 이제는 뭐 할 거야? C하고 P가 있죠. 순열 조합. C하고 P가 있습니다. C는 배정, 위치. C는 위치, 선택. P는 뭐야? 나열이지. P는 나열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선택을 하고 나열을 한단 말이지.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나열에 대한 생각이 공통적인 생각이면 나열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래야 문제 중간에 연산이 좀 쉬워져. 편해져. 하나 예시를 들어줄게요. 선생님 풀이를 좀 잘못 적은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적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풀이한 것 중에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하는 놈 34번입니다. 가보세요. 자, 교사 2명, 학생 5명을 일렬로 나열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교사 사이에 적어도 2명의 학생을 세워야 돼. 적어도 2명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2명은 몇 명이야? 2명 이상이게 돼 있고 2명, 3명, 4명, 5명 2, 3, 4, 5가 들어가야겠지. 그러지? 케이스가 총 4가지 케이스를 적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여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CP 다음에 설명하려는 것이 여사건이야. 그러면은 2, 3, 4, 5 빼면 여사건이 뭐야? 0, 1이죠. 0, 1이지. 두 교사 사이가 0명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사 둘이 이웃에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교사 사이에 한 명이 있다. 케이스가 2개지가 더 쉽겠네요. 그럼 전체에서 빼겠다 이 말이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총 7자리를 뭐 할 거냐 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나중에 나열을 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뭐 할 거냐? 2팩, 5팩은 나중에 할 거다 이 말이야. 2팩, 5팩은 나중에 할 거야. 내가 이해됐어? 뭐만 셀 거야 이제? 위치적 생각만 할 거야. 교사 위치하고 학생 위치만 우리 놓을 거라 이 말이겠지. 두 가지만 놓을 때는 선생님은 OX가 편합니다. 두 가지 OX가 편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학생 자리는 무조건 이렇게 5자리가 있겠죠. 학생은 꼭 교사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웃해서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네. 미기 몇 가지? 6가지. 어렵지 않잖아. 그러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겠지. 그러면 이러한 케이스잖아. 교사 사이에 한 명이 들어갔단 말이야. 이러한 케이스가 몇 가지? 5가지가 있겠네. 그러잖아. 여기냐. 지금 뭐만 하고 있어? 자리 배치만 하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우리는 뭘로 풀었어? 여사건만 풀었지? 여사건? 그러면 전체 사건 우리는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사건 자리만 배치하고 있는 중이야. 어떻게? X 2개, 동그라미 5개. 7C2입니다. X 2개, 동그라미 5개. 7C2 인정되니? X 2개, 동그라미 5개. 7C2라고 인정돼? 인정돼? 나는 인정 안 돼? 7팩, 2팩, 5팩. 인정되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X 2개랑 동그라미 5개를 호중아 정신 차리고 들어. X 2개, 동그라미 5개를 나열하고 있는 중이야. 종류가 2종류만 있는 것은 우리는 조합으로 푸는 게 편합니다. 틀렸다가 아니야. 다르다야. 알겠니? 2개, 5개, X 2개, 동그라미 5개는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X가 2개, X하고 동그라미 종류가 2종류만 있는 것을 우리는 조합으로 풀면 식이 더 단순합니다. 됐어요? 하지만 7팩, 2팩, 5팩도 우리는 기억해도 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왜냐면 요 개념은 고1 개념 치고는 조금 세긴 한데 지금 다 가르쳐요 그냥. 요 개념 7개를 나열했는데 요 둘을 자리 바꾸면 중복이 발생한다. 요 5개를 나열하면 중복이 발생한다 해서 중복을 나눠준 겁니다. 계산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이런 내용 정도는 이렇게 푸는 거고, 만약에 어떤 룰이 발생하냐면 종류가 2종류 이상이야. 이 종류가 2종류 이상일 때는 무조건 얘를 풀어야 됩니다. 2종류 이상일 때는 무조건 얘를 풀어야 돼. 2종류일 때만 이걸 쓸 거라고. 되니? 이건 어떤 경우야? 전체 경우지. 이게 6건의 경우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12를 빼고 나중에 뭐 할 거야? 나열을 하겠다. 이렇게 풀어야 연산이 쉽다 이 말이야. 이게 2팩, 5팩을 중간에 계속 넣어도 되긴 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풀어놨어요. 이게 수정해 놓기 바랍니다. 요렇게 푸는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이거야. 그럼 중간에 연산이 짧아지니까 너희들이 연산 실수를 덜 할 거 아니야 확실히.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요 CP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할 건데, CP를 동시에 푸는 문제는 일단은 뭐만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좋냐면 C만 생각하고 P는 나중에 하려고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P를 계속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P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나요? 이거는 룰이 복잡할 때입니다. 생각할 게 많아. 생각할 게 많다는 것은 나중에 하려면 안 돼. 근데 조금 전에 문제는 학생 2명, 선생 2명과 학생 5명은 정해진 룰이야. 2팩, 5팩은 언젠가는 할 거야 하잖아. 이되니? 자리만 배치하고 나열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연산이 편해진다 이 말이야. 다음은 뭐 그 와중에 여기에 이제 CP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말은 나열의 조건에 대한 생각을 할 거야. 정수 나열 첫째 자리 0이 안 들어가야 된다. 뭐 짝수, 홀수, 뭐 3의 배수, 4의 배수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겠지? 이웃한다는 쉽잖아. 이웃한다는 쉬워요. 이웃하지 않는다가 어렵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이웃한다로 푸는 게 좋아. 근데 이웃하지 않는다는 뭐, 이 중에 뭐야? 이웃 안 한다는 우리는 어떻게 푼다 했습니까? 나중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제. 나중에 사이사이 끼운다 이거지.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할 때 이웃하지 않는다가 문제가 난이도로 보면 꽤 높은 난이도야. 근데 문제 속에서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을 대놓고 해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놓고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됐니? 둘이 붙어있지 않는다는 소리야. 둘이 붙어있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그 안에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안에 0개가 들어가는지 1개, 2개, 3개, 4개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생각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적어도 하나가 들어간다 이 말이 되겠고, 쌤이 얘를 풀 때 너희들이 우리가 보통 경우에서 문제는 활용적인 생각이거든.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러겠지? 그러다 보면 자리가 고정이 된 경우가 많아요. 뭐라고? 자리가 고정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 예시로 선생님이 이렇게 들었어. 너희들이 자유로 들어보니까 자유로운가? 자유로 앉혔어. 옆에 사람은 침 튀기니까 이웃하지 않게 앉는단 말이야. 그러겠지? 그런다는 말은 몇 명이 앉아? 2명이 앉았다 이 말이야. 2명이 앉으면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지? 이 말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얘를 할 때 얘는 고정 자리인데 어떻게 하라고? 의자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럼 이 4개의 의자는 그냥 들어가 있다 이거지? 4개의 의자는 이렇게 그냥 들어가 있고 나머지 2명이 사이사이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거라고. 그럼 사이사이에 몇 개가 들어갈 거야? 2개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자리 배치가 된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다른 예시로 수가 1, 2, 3, 4 이런 수가 있어요. 이런 수가 있어. 내가 수를 2개를 고르는데 이웃하지 않게 고른다라는 말을 안 하고 다른 말로 설명을 한단 말이야. 뭐 두 수의 차가 1이 아니다. 1이 아니다. 1이다는 말은 이웃한다는 소리고, 그렇지? 1이 아니다는 말은 이웃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어떤다는 소리야? 4개와 2개의 수를 고르는데 나머지 8개 수는 고르지 않았다는 소리잖아. 그러지? 그래서 내가 사이사이에 있는 수 중에 몇 개를 골랐다? 2개를 골랐다 이 말이야. 그럼 사이사이에 몇 개 나옵니까? 8개 수가 들어있고 사이사이는 총 9개입니다. 9시 2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2개의 수를 이렇게 골랐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이 나열한 순서대로 수가 들어갈 거 아니야.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이게 이웃하지 않는다가 숨어있는 경우라고. 근데 그 말을 이웃하지 않는다로 해석하면 아주 쉽게 풀 것을 고주의궤도로 너희들이 풀면 꽤 복잡하게 풀어질 거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도 한 것 같은데 풀이를 좀 읽어보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풀이가 100% 좋다랑 아니라 풀이를 읽어봤는데 나와 전혀 다른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 방법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풀이를 다 읽어본다는 건 좀 무리입니다. 선생님 풀이라도 한번 읽어보라 이 말이야. 알겠나요? 풀이가 생각보다 짧아. 이유가 있겠지. 연산을 생략한 경우는 의미가 없어. 연산 생략에는 의미가 없고 생각 자체가 다른 것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세 번째는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을 알려면 본 사건하고 이 사건을 분류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 다시 본 사건하고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 문제는 너희들이 그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문제 상황이 나왔잖아. 상황이 나왔지. 그럼 그 상황 말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이래니? 내가 여학생, 남학생이 있어. 총 3명을 뽑을 거야. 알지? 총 3명을 뽑을 거야. 총 3명을 뽑으면 어떤 상황이야? 3명, 0명, 1명, 2명, 2명, 1명, 0명, 3명 이렇게 됐단 말이야. 총 4가지 케이스가 있단 말이지. 그 중에 어떤 것을 질문하냐에 따라서 직접 풀 거냐, 아니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 거냐. 그 여사건이 편한 경우도 있고 불편한 경우도 있어.
이 사건이 100% 편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알겠니?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요것도 선생님이 잘 보세요. 3번. 회로가 있습니다. 회로가 전류가 흐르도록 이지. 전류가 흐르도록. 전류는 어떻게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겠네. 전류는 여기도 흐를 수 있고 또는 여기 흐를 수 있고 또는 여기 흐를 수 있겠네. 됐니? 그러면 이 문제는 뭘로 푸는 게 편할 거야?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돼. 그럼 여기도 끊겼고 여기도 끊겼다 이 말이 되겠지. 그렇지? 문제는 여기 끊긴 게 좀 어려울 수 있네. 됐니? 잘 봐. 내가 일단 그림하고 상관없이 연결이 됐냐 안 됐냐만 본다 하면 이게 개수와 상관없이 연결이 됐냐 안 됐냐 보면 여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여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단 말이야. 총 8개의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총 8개의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흐르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거지. 흐르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흐르는 경우 몇 가지야? 자, 이렇게 갔어. 이렇게 하면 얘는 상관이 없지. 2 곱하기 총 4가지. 이렇게 갔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겠지.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총 5가지네. 맞나요? 5가지? 6가지? 안 됐어. 되고 돼야 되잖아. 여기 다시. 어? 다 될 수도 있다고? 그건 아까 셌는데. 얘는 이거 상관없다고. 얘가 연결되든 안 되든 관계없다고. 그 4가지 된 경우 셌다고. 안 된 경우는 어떻게 된 거야? 되고 돼야 되지. 그럼 총 5가지. 연결되는 경우가 5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야 그러면? 안 됐어요? 안 되고지. 뭐 어떤 경우 있어? 되고 안 되고가 있고 안 되고 되고가 있고 안 되고 안 되고 3가지가 있네. 큰 차이는 없지만 개수로 보면 누가 더 쉬울 거냐. 이러면 일단은 좀 더 쉽게 보이긴 하지. 그런데 둘 중에 생각이 얘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5, 3인 경우는 3을 하는 게 맞긴 하겠는데 이 풀이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어려우면 쉬운 풀이로 가는 거야. 많더라도. 그래서 쌤은 지금 연결된다라고 5개를 풀어준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연결 안 된 경우가 생각을 해볼게요. 연결 안 된 경우. 자, 우리가 연결이 안 됐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경우를 세야겠네. 전체는 몇 가지입니까? 이제 이 문제 풀고 있는 중이야. 전체 몇 가지? 전체는 뭐만 보면 돼? 스위치만 보면 되잖아요. 스위치가 붙었다 안 붙었다만 보면 되잖아요. 각각 2가지씩이야. 이게 9제곱입니다. 이게 전체야. 우린 이 사건을 뺄 거야. 이 사건은 여기가 어째야 돼? 일단은 안 돼야겠지. 안 되는 게 몇 가지? 연결 안 되는 게 3가지. 이런 거 못 쓰면 이제 문제 못 풀지. 아니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한 가지야. 이걸 3이라 써버리면 이거는 그냥 틀려버린 거야. 한 가지야 민주야. 네. 한 가지. 네. 고잖아. 연결 안 되고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안 되고는 대부분 곱하기로 갑니다. 100%는 아니지만 곱하기로 일단 생각을 하라고. 더하기와 곱하기 헷갈리면 곱하기로 하는 게 더 확률 높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일단은 크게 보면 되고 안 되고가 있고 안 되고 되고가 있고 안 되고 안 되고가 있겠지. 됐어요? 되고 안 되고는 몇 가지야? 몇 가지? 3가지. 총 4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뺐다 이거지. 오른쪽은 안 되고는
했잖아 좀 전에 안 되고. 아 지금 요거 하고 있죠. 요거 하고 있어. 네 가지? 민주야 몇 가지야? 저요? 뭘 저요야. 15. 이거 안 되는 거. 한 가지.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몇 가지야? 한 가지.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요게 조금 더 쉬울 거라 이 말이야. 문제가 요게 좀 더 개수가 적잖아. 이거 좀 더 쉬울 거다. 선생님 뿌리는 이렇게 바꿔놓는 게 좋을 거라고 난 보고 있어요. 선생님 대고로 그냥 풀었어. 됐어요? 자, 요 사건이 나오면 좀 요 사건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 요 사건을 이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야. 분류를 잘해야 됩니다. 분류를 잘해야 돼.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분류 작업을 잘해야 돼. 그치? 자, 분류를 할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분할 개념으로 분류를 해야 돼. 분할. 겹치지 않아야 돼요. 겹치지 않아야 돼요. 겹치는 경우가 안 생기게 내가 요 경우를 세야 되는데 겹치지 않게 이렇게 분할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셀라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떤 논리를 쓰면 합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자, 합의 법칙 개념은 이런 개념이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셌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셌어. 이게 편하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이렇게 세고 얘를 빼주겠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난이도로 따지면 이 네 번째가 제일 어려운 문제이고 너희들이 이 문제가 꼭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알았어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분류해가지고 문제를 풀 것이고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이 꼭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합의 법칙 문제가 좀 쉬운 문제부터 가야 되는데 좀 쉬운 문제부터 가고 싶은데 쉬운 문제가 안 보이네. 59번부터 볼게요. 자, 59번 합의 법칙은 아니고 자, 1부터 1000까지 자연수 중에서 7을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자연수. 자, 뭐 하라 했습니까? 7을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말은 7을 몇 개 포함할 수 있어? 7을 1개, 2개, 3개 포함할 수 있겠지. 이래니? 자, 1부터 1000까지 하고 1부터 1000인데 1부터 1000하고 1000은 네 자릿수야. 맞지? 네 자릿수는 100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따지면 얘는 네 자릿수가 아니라 세 자릿수까지란 소리고 1000은 따로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하고 두 가지가 있어. 세 자리 자연수하고 있습니다. 자, 1부터 1000까지 하고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 몇 개 있습니까? 세 자리 자연수 몇 개인지도 몰라 우리가?
900개 있습니다. 한 자리 자연수 몇 개 있어? 아, 9개. 한 자리 자연수 9개 있어. 뭐가 웃겨? 너 뭐가 잘... 이거 상식이야. 이건 상식이야. 근데 생각보다 상식인데 모르고 있다는 거야. 한 자리 9개, 두 자리 90개, 900개, 9,000개를 갑니다. 됐어요? 얘하고 차이점 뭐냐면 얘는 누적이고 얘는 900이는 어떤 거냐면 차이점 뭐냐면 첫 번째 자리에 어차피 1부터 1000까지도 이렇게 셀 거야. 이렇게 셀 거야. 1000은 따로 센다고 했습니다. 얘랑 차이점 뭐냐면 첫 자리에 0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야.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자리에 0이 들어올 수 있으면 숫자를 몇 개 쓸 수 있어? 첫 번째 자리에 10개를 쓸 수 있겠지. 10개를 쓸 수 있고 10개를 쓸 수 있겠지. 근데 10개 쓰다 보면 000이 들어올 수 있어. 0이 하나 빠져야 되고 다시 1000이 하나 들어와야 돼. 0이라는 수 하나가 빠져야 되고 1000이라는 수가 하나 들어와서 다시 1000개가 되는 거라고. 됐니? 근데 세 자리 자연수라는 말은 첫 번째 자리에 0이 못 들어와. 0이 못 들어오니까 9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900개야. 요 차이야. 그러면 1부터 이렇게 누적 가는 것은 첫째 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있다. 세 자리 자연수를 고정하면 첫 번째 자리에 0이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해. 자,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아까 7로 다시 넘어갑니다. 7이 적어도 하나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어째야 돼? 7을 나는 요 사건으로 7을 안 쓰겠다 이 말이야. 전체 수는 몇 개였어? 1000개였지. 7을 안 쓰는 수는 몇 개 있겠어? 그러면 여기다 7 빼고 몇 가지 쓰겠어? 7 빼고 9가지, 7 빼고 9가지, 7 빼고 9가지, 0 빼고 1000 들어가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9의 세제곱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해 됩니까 지금? 7 빼고 369 게임 아니야? 369 게임? 네. 뭐가 웃겨 여기서? 369 게임 뭐야? 369 들어가는 동안 게임도 모르구나. 369 게임 대 수를 말하지 않고 박수를 치는 게임 369 게임이야. 그만 좀 웃어. 지금 너가 대답해 이제. 그럼 우리가 수를 말하다 보면 369가 들어간 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겠지? 그러면 1, 2 다음에 이제 어떤 수가 나와? 4가 나오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럼 1부터 1000까지는 수가 몇 개 고만해라. 고마해 이제. 1부터 1000까지 수가 몇 개 있어? 1000개 있다고. 우린 369가 들어간 수는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숫자 369는 없는 숫자란 말이지. 그럼 남는 수가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지. 그래서 7의 세제곱하면 369가 들어있지 않는 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됐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거야. 다음은 조금 어렵지만 54번을 봐볼게요. 여기 상중하는 좀 믿을 게 못 됩니다. 상중하는 믿을 게 못 돼. 혹시 중인데 풀었는데 어려워. 중이 아니네 이럴 수 있어. 그냥 무시하고 풀면 돼. 상인데도 쉬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 선생님이 골라준 문제 중에는 너희들이 귀찮더라도 풀라는 문제가 좀 있어. 일일이 세라는 문제가 있어. 수학적 이론이 들어있지 않고 케이스를 써가지고 일일이 쓰는 문제가 있어. 고1 수준의 너희들 문제는 분명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일일이 세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54번 봐볼게요. 어느 연구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 자리 숫자가 0 또는 1로 이루어진 숫자 저숫자 비밀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숫자에 포함된 숫자 중에서 0이 3개이거나 숫자열의 숫자 1이 연속 3개 이상 나오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는 비밀번호 개수를 구하시오. 0이 3개 있으면 통과. 1이 연속해서 3개 이상 있으면 통과. 됐니?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는데
분할적인 개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할되는 경우가 있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만 겹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겹치는 게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달라 이 말이야. 0이 3개인데 1이 연속적으로 3개 이상 있는 경우가 있냐 없냐야.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런 게 합의 법칙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0, 3개 0, 3개의 문제를 풀 거야. 0, 3개 0이 3개면 어떻게 하면 돼? 총 몇 자리야? 6자리인가요? 6자리에다가 나는 0을 쓰겠다 이 말이지. 63 이 말이네. 맞나요? 나머지 자리는 뭐 할 거야? 나머지 자리는 어떻게 할 거야? 2를 쓰겠다는 소리잖아. 0, 3개라 고정이니까. 0, 3개 고정이니까 나머지 2를 썼다는 소리잖아. 두 번째 1이 3개 이상이니까 1이 몇 개부터? 6개, 1, 6개, 5개, 4개, 3개 이렇게 뭐 할 거야? 연속이야. 1, 6개 연속 몇 개? 한 가지. 5개 연속? 두 가지. 4개 연속? 세 가지? 그러잖아. 3개 연속? 3개 연속? 4가지? 자, 지금 하자는 게 뭐냐면, 일만 봤더니 연속을 했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자, 얘는 연속이야. 1의 개수가 아니잖아. 1이 연속했다는 소리지 1의 개수가 아니잖아. 그러지? 그러면 연속하지 않은 수 중에 또 1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이해되니? 내가 봤더니 1이 연속했다는 말은 1 양 사이드에는 0이 있어야 된다. 또는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문제가 제일 첫 번째 이제 난관은 이쪽 부분에서 난관이 걸린 거라고. 그럼 이걸 헷갈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써봐야 된다 이 말이야. 얘는 걸릴 게 없을 것 같아. 얘는 이렇게 0 아니면 이쪽에 0이 왔다는 소리겠지. 두 개 문제 될 거 같은데 세 개는 네 개는 하나 둘 셋 넷 0 0 0 1도 있다 이거야. 0 1 1 1 1 0은 이것밖에 없을 것이고 0 0 1 1 1 1은 여기가 1이 들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가 아니네. 5가지 케이스네. 그러면 이 3도 훨씬 많겠네. 그렇지? 111 0 뭐 0 111 0 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안 적었을까? 대칭입니다. 이제 2배 할 거야. 그러면 얘는 몇 가지야? 2의 제곱까지 0101 2의 제곱 이해됩니까? 얘는 2가지 더해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됐니? 그리고 나서 뭐 할 거야 이제 0 3개 0 3개랑 1 3개 연속이 중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몇 가지야 이게? 111 000 이게 몇 가지야? 총 4가지가 나오겠지. 1은 연속해야 되고 0은 3개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이 위에 2개를 더해서 아래를 하나 빼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우리 고1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 말 정도 되는 거야. 난이도는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좀 쉽게 풀어야 돼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러지? 일일이 써봐야 된다. 평상시에 이게 연습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케이스들이 머릿속에 좀 있어야 이것들이 된다 이 말이지.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
자, 41번을 볼게요. 자, 우리가 6명을 나열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인 건 쉽습니다. 너희들이 조건이 하나인 거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은 쉬워. 알겠나요? 근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조건이 2개 붙어 있는 겁니다. 조건이 두 개 붙어 있는데 너희들이 나열할 때 조건은 2가지가 뭐뭐가 있냐면 이웃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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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3가지가 나올 것이라고. 이웃한다, 이웃한다는 쉬워요. 왜 쉽지? 걔를 덩어리로 생각하면 되니까 쉬워요. 이웃한다, 이웃한다는 덩어리야. 그렇지? 덩어리만 만들어주고 나열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러면 내가 3가지를 한번 풀어볼게. 수 헷갈리니까 1, 2, 3이라 놓을게요. 1, 2, 3 4, 5 오케이. 나열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이웃. 이웃은 쉽다고 해. 이웃은 자, 누구라고 지정을 했을 경우와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달라요. 그렇지? 이거랑은 다르다고. 그럼 이 말은 이웃을 한다는 말은 일단은 3명을 골라줘야 되고 3명을 골라줘야겠지. 이웃 할 놈들 골라주고 나머지 3놈 중에서 이웃 할 놈들 골라줘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아까 수 1, 2, 3 일일이 썼다는 것은 이 작업이 사라졌다는 소리야. 지정을 해줬다는 소리네. 알겠습니까? 지정을 해줬다는 소리는 이거야. 근데 보통 이웃은 지정 안 할 수가 있고 이웃하지 않는다는 지정을 하는 경우잖아. 이웃은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정을 해줘야겠지. 누구랑 누구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야지. 어느 2명은 이웃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잖아. 그러겠지? 이웃한다는 것은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됐습니까? 뭐 특정 3명이라 할 수 있겠지. 다시 바꿔볼게요. 우리가 보편적인 문제는 이웃한다가 더 많이 지정을 해준 경우가 더 많을 거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 얘네들은 덩어리로 3덩어리란 이 말이잖아. 3덩어리. 그럼 3덩어리니까 어떻게 할 거야? 3패. 총 3패. 그 다음에 1, 2, 3 나열, 4, 5 나열.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두 번째, 얘가 이웃, 얘는 이웃, 얘는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했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집어넣는다겠지. 나중에 집어넣어. 얘가 나중에 들어갈 거라고. 얘네들이 먼저 들어가고. 얘네들이 먼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 얘가 이웃에서 먼저 들어간다고. 그럼 어떻게 돼? 2팩 곱하기 3팩이 되겠지. 자, 이웃하지 않는다. 얘는 뭐 뜬다고? 나중에 들어간다고 해. 얘들 먼저 들어갈 거야. 얘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돼? 얘가 이웃에서 들어갈 거라고. 이게 2덩어리라고. 얘 안에 바뀌었단 말이야. 됐니? 이 상황까지가 어떤 상황이냐면 2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갔고 사이사이에 4, 5가 들어가겠다 이 말이지. 4, 5 3 곱하기 2 써도 되고 3p 2 써도 관계는 없고. 이해되니? 세 번째 똑같은 문제. 이웃하지 않는다. 얘가 이웃이고 얘 이웃이지. 그러지? 똑같습니다. 2덩어리밖에 안 되니까 2팩이고 4, 5 나열을 해야 되니까 2팩이고
얘가 2개고 자리가 사이사이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3패 가면 되겠죠? 되니? 여기까지는 그냥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네 번째가 이웃하지 않고 이웃하지 않는다. 이게 어렵다고.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가 어렵다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자,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의 문제 풀이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일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일이 쓰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총 6자리가 있을 거야. 총 6자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1, 2, 3을 먼저 배치를 합니다. 1, 2, 3을 배치를 해. 자, 1, 2, 3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이웃하지 않게 배치하는 방법은? 아까 했잖아. 어떻게 알아 있어? 남는 거 3자리를 먼저 배치를 한다고. 남는 거 3자리를 배치하고 사이사이에 1, 2, 3이 들어갈 거야. 됐니? 4시 3입니다. 4가지가 있어요. 1, 2, 3을 먼저 배치하는 경우니까 총 4가지가 있다고. 이게 1, 자, 2, 3, 나열은 안 했어 아직. 1, 2, 3, 1, 2, 3, 1, 2, 3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됐니?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서 4, 5를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일일이 쓰는 경우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어떨 때 푸는 거냐면, 자, 1, 2, 3하고 4, 5가 몇 명, 지금 총 6명 중에 3명이 이웃한 3명이 룰이 있고 2명이 룰이 있잖아. 남는 애는 1명밖에 없어. 그러면 경우의 수가 제약적인 애들이 5명이고 제약이 없는 애가 1명이라는 소리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경우의 수가 확 줄 거라고. 몇 명 없으니까. 근데 수가 6명이 아니라 8명이야. 그럼 문제의 개수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다가는 말도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총 5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사이사이에 6시 3이야. 6시 3. 6시 3은 20까지야. 1, 2, 3을 놓는 방법이 20까지 나와. 그럼 20까지 이거 언제 어떻게 쓰겠어? 말이 안 되겠지. 됐습니까?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합치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쓸 수 있는 이유는 6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것도 공부는 돼.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붙을 수도 있잖아. 다른 조건이 더 붙을 수도 있잖아. 조건이 3개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웃한다,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건 쉽네.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한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조건이 3가지 붙어버리면 아주 어려운 문제야. 자, 조건이 3가지 붙었다는 말은 무조건 쓰란 소리야. 무조건 일일이 쓰란 소리야. 조건 하나를 해결하면서 써야 돼.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일일이 한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2번째, 합의 법칙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둘 중에 얘가 조금 어려운 말이야. 둘 중에 얘가 좀 더 어려운 말이야. 그러겠지? 그래서 그러면 자, 1, 2, 3이 이웃한다. 다시 1, 2, 3은 이웃을 안 합니다. 이 조건은 무조건 하나 해결하고 가자고. 그러겠지? 그런데 옆에 조건이 또 하나 붙었지. 4, 5에 대한 조건이 붙었어. 그럼 4, 5는 어떻게 했어? 4, 5는 이웃을 하는 경우도 있고 4, 5가 이웃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 자, 합의 법칙이 아니라 뭐 정확한 얘기는 여사건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네 이 문제는.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자, 1, 2, 3이 이웃을 안 하는 상황에 4, 5는 이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 이걸 합치면 뭔 말이야?
이걸 합치면 이거겠지 그냥. 1, 2, 3 이웃도 안 한다는 말이겠지. 1, 2, 3 이웃 안 한다는 상황에 4, 5만 본다면 이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분할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럼 1, 2, 3이 이웃 안 하는 전체에서 1, 2, 3이 이웃 안 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1, 2, 3 이웃 안 하면서 4, 5가 이웃 하는 경우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얘기했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가 어려운 문제야.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풀 거라고. 1, 2, 3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그럼 전체 경우는 몇 가지야? 1, 2, 3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하나, 둘, 세 자리가 있을 것이고 1, 2, 3이 사이사이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4, 5, 6에 들어갔으니까 3패 사이사이에 들어갔으니까 4P3 이게 1, 2, 3이 이웃하지 않는 전체의 경우 수라고. 빼기 어떻게 할 거야? 1, 2, 3이 이웃하지 않으면서 4, 5가 이웃하는 경우지. 얘는 이웃 두 덩어리니까 2팩 2팩 이해되지? 2팩에 사이사이가 한 군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뺄 거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해되니? 쌤 풀이한테 적어줬을 거야. 웬만하면 요 방법을 이용해서 풀기 바랍니다. 자, 일일이 쓰는 것은 연습. 일일이 쓰는 것은 너희들이 평상시에 경우에서 쓰는 연습이라고 해. 알겠지? 조건이 3개 이상 붙어버리면 일일이 쓰는 것이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2개의 조건에 대한 생각이야. 선생님 4가지를 써준 이유가 있어. 그래서 알겠습니까? 응?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초과되냐면 여기에 5번째가 이제 어떠한 룰을 갖고 있는 거야. 틀을 갖고 있는 거야. 어떠한 공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공식적인 내용. (33번) 한번 볼게요. 2번입니다. 금오자 2, 3 겹치는 문자 없고요. 없어요. 제시된 7개의 문자와 2개의 숫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합니다. 모음이 모음이 3개야. 모음이 양 끝에 오도록 하고 숫자는 모두 K 오른쪽에 있어야 돼. 숫자는 K 오른쪽에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숫자 2, 3이라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세는 방법도 있고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순서가 결정됐다는 말은 A, B, B, A 둘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A, B만 있는 거야. 실제로 세면 A, B도 있고 B, A도 있을 건데 B, A는 없다는 소리야. 이게 케이스가 한 가지가 준다 이 말이야. 다시 케이스가 한 가지가 주는 개념이 아니라 케이스가 2팩으로 나누어지는 개념입니다. A, B, C가 있어. 나열을 하면 3팩이야. 근데 A, B, C가 순서가 이렇게 정해졌어. 그러면 이 3팩을 빼는 개념이 아니라 3팩으로 나누는 개념이라고요.
중복이 된다고. 됐습니까? A, B, C, D, E가 있어. 그러면 5팩이 되겠지? 그럼 요놈이 5팩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A, B, C, D, E가 나열되면 5팩인데 그 중에 3명은 순서가 결정이 돼 있어. 그러면 3개는 나열한 만큼 중복이 발생한다 라는 논리까지가 우리가 지금 약간 오버인데 여기까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나오냐? 일일이 써라 정도야. 일일이 써서 풀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음이 양쪽에 와야 되니까 양쪽에 모음이 와야 돼. 3P2가 되겠죠. 3개 중에 2개 들어왔어요. 모음. 그러지? 가운데가 몇 자리야? 총 이제 7자리야.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 거야? 7팩일 거야. 일단 다 쓴 거야. 지금 요거 무시하고 쓴 거야. 근데 어쩌야 돼? K가 오른쪽에 와야 돼. 수만 본다면 K, 2, 3은 총 몇 가지가 올 거냐면 원래 3팩까지가 와야 되는데 3팩까지가 와야 되는데 K가 어디로 온다고? 오른쪽에 와야 돼 무조건. 그러면 2, 3하고 3, 2가 오겠죠. 우리가 그냥 세면 3팩까지인데 실제로 몇 개만 세야 돼? 2개만 세야 돼. 총 3팩까지인데 몇 개만 세야 돼? 2개만 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총 6개 중에 2번만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됐어요? 이거는 빼기 개념이 아니라 나누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야 쉽다고. 빼기 개념이 안 된다가 아니야. 나누기 개념으로 가야 돼. 총 6개 중에 2번만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됐니? 그래서 총 6팩 3팩 중에 6개 중에 2개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식을 푼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 나누기 개념이라겠어요. 이해되니? 나는 이게 싫다고 하면은 세부적으로 세야 돼. 세부적으로. K2, 2, 3 빼놓고 나머지 애들 먼저 쓰고 K2, 3 자리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세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요 개념을 설명한 거라고요.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